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을 먼저 하고, 또 당장 해야 할 일과 여유를 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에 맞게 시간을 움직이면 됩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면, 강사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선생님 맞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루가 24시간이고 86,400초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인데 사람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실 이 무엇을 할지보다 언제 할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어요. 절대 모르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적을 수도 있고, 그날의 휴대폰 스케줄에 넣을 수도 있고, 메모장에 정리할 수도 있죠. 탁상용 달력에 기록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언제 할지에 대해서 먼저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하다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슬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책에도 적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작은 아이를 제가 태우고 아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늘 차에는 책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학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독서를 하고, 어떤 날은 그날 저녁에 필요한 식재료를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는 먼저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는 거죠. 세탁기는 세탁기 일을 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는 사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머리도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를 하면서 설거지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을 먼저 하고, 또 당장 해야 할 일과 여유를 두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 계획에 맞게 시간을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투리 시간이 아니고 가치 있는 시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살짝 바꿔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돈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돈이라는 자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대로, 만약에 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2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경제에 대해 알아볼 과정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경제에 관해서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복잡한 수식이라던가 숫자를 상상하게 돼요.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어려운데 공부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경제 공부가 돼버리면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경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안 생겨요. 조금이라도 뭘 알아야 궁금한 것이 생길 텐데, 아예 내용을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하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야 하지? 조차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저희 되게 유명한
성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많은 분들이 백전불패라고 알고 계시는데 백전불태가 맞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봄학기, 가을학기 경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수업의 1차시 강의에 꼭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돈의 역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이 생겨야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돈이 갖는 위치와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여길지, 돈에 대한 나만의 태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역사를 알아야 또 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이해가 충분해야 돈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경제 공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숫자를 넣어서 대화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얘들아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겪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경제 그거 별거 아니야. 숫자 복잡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희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일과 같은 일상이야.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경제 강의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면 강사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선생님 맞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선생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실 다 비슷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제 강의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우리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평생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보다 소중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 간의 사랑, 행복, 건강 이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고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은 그 정보들을 어디서 얻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정보의 수준이 무엇인지, 어떤 책의 내용이 나에게 경제를 향해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노력이 중요하지,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손만 뻗으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돈과 투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주 유명한 강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유아의 Don't Touch Me 경제 특강을 추천합니다.